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도 동물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농장을 읽다 보면 그 클로버라고 하는 동물이 이 인간을 내쫓고 농장이 이제 평등한 사회가 되어지고 동물들이 모두 평안한 가운데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 뭔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동물들이 어떤 죄목들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은 스탈린 독재를 이제 연상시키는 대목인데 그래서 그런 죄목들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형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녀로선 알 수 없었다. 과거 존스 시절에 비하면 이게 이제 옛날 인간 농장이에요. 존스 시절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낫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고 인간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비롯해서 농장의 동물들이 바랐던 것은 오늘 같은 날이 아니었고 허리가 휘게 일한 것도 이런 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풍차를 세우고 존스의 총 앞에 대든 것은 이런 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비록 표현할 말을 찾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 맴도는 건 그런 생각들이었다. 얼핏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평등을 외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스탈린 독재로 이어져서 결국은 또다시 착취당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런 상황에 대한 그 괴로움,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 살아가면서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계속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남는 이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동물농장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사실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사는 사회는 어디나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처음 동물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 그 피폐함, 고통이 그 동물농장 주인들, 존스를 비롯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농장주들을 내쫓은 다음에 나폴레옹이 지배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불행이 나폴레옹의 집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왜 야당이 되면 사회의 문제가 그렇게 잘 보일까? 사람들은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항상 내가 지금 처한 어려운 문제의 원인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늘상 비판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원인이 있죠. 나폴레옹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뭐 역사적인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여기 동물농장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농장주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것을 견제해야 될 그런 책임을 맡은 우리 국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것을 대신해서 시행하는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은 거기 가면 계속 바뀔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평등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 불평등하고 차별받는 사회에서 평등과 자유를 향해 그 봉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386 세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한 데모를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열정과 정의를 향한 그런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있던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그럼 또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 목격하곤 합니다. 사람이 나쁘건 좋건과는 관계없이 어떤 구조 같은 것이 이 같은 현상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는 평등해진 것처럼 보이고 실제 현상적이고 표면적으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많이 개선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형태의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하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고착되어진 불평등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탈린 같은 그런 그 독재의 억압은 없지만 그런 불평등이나 차별 같은 것은 없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세밀하게 각자의 계층에서, 왜냐하면 그 몸값이 권력이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권력이 또 수많은 또 촘촘하게 그물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것을 낳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쩌면 문제는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값이 높은 사회에서 성공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내면에 누구에게나 안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골프 선수가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그 아내를 놔두고 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죠. 비난을 했죠. 그런데 제 생각엔 또 많은 젊은이들은 그 골프 선수를 속으로는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한 종류는 은행에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누구냐면 은행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머릿속에 돈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돈이 가득한데 내 손에는 없는, 은행에는 없는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문제가 그 은행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동물 농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장하준 씨가 쓴 그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에 보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이 장하준 씨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차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보면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그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인데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기주의에 따라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하준 씨는 거기에 한 부류를 더한 거죠. 누구냐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강도도 아니고 외면하는 종교인들도 아니고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아니고 그들은 그 공경에 빠진 그 강도당한 사람을 이용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장하준 씨가 이야기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그 세계화 시대의 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 선진국들. 그래서 경기장이 평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평등을 이야기하며 자유무역주의를 주창을 하고 자신들은 과거에 보호무역을 그리고 폐쇄적인 자국 이기주의적인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자유무역을 이야기하며 이 형평성과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식적인 뭐라 그럴까요? 가식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아주 이기적인 선진국들을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장하준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 사다리 걷어차기로 표현을 해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건 자신이 높은 곳에 지붕 위에 올라가고 나서는 다른 존재가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층 불평등을 고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 선진국도 과거에는 이 나름대로 이제 중세사회나 고대사회를 바라보면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일반 시민들이 늘 또 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당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늘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어쨌든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일치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동으로 내려뜨려야 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적을 만들고 나서, 적을 내려뜨리고 나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패권을 잡게 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자유라는 욕망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모든 사람들 위에 내가 군림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기심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존 중심적이고, 즉 내가 먹고 살고 내 영역 지키고 내 먹이 지키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다면 인간의 이기심은 그 동물에게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 비교 욕망이 아주 절정을 이루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존재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림하지 못할 때는 힘을 합쳐서 끌어내리고 나면 이제 끌어내린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또 거기서 누군가가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동물농장에서 클로버가 왜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 독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이 부르주아를 끌어내렸는데 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그 질문을 던진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나폴레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로버 자신의 내면에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주고 나를 칭송하고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를 이쁘다고 해주고 나를 잘났다고 해주고 너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아이돌 스타를 향한 이 우상으로 경배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항상 겉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장하준 씨가 쓴 또 다른 책을 보면 나쁜 사마리아인들 다 쓴 다음에 한 3년 뒤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고 하는 이 더 발전적인 자본주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서문에 맨 책 앞페이지를 넘기면요, 직접 자필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하준 씨는 아주 정확하게 잘 봤어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사회는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발전과 발달은 다른 것인데, 발달은 겉으로 볼 때 뭔가 좋아 보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인류 문명은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들이 과거에 경험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 인류가 발전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우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발전했는가? 라는 질문은
민주주의가 조금 더 겉으로 볼 때 정착되었는가 그렇게 보이는가. 지금 장하준 씨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예가 이제 없고 인간이 평등해졌다, 이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클로버가 던졌던 질문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내면에서 정말 믿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 오래된 인류의 이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진짜 행복해졌는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면적인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다행히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장하준 씨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등의 상황에서 평등을 향해서 외치다가 평등한 상태가 되면 이제 혼자 튀어보려고 그런 이기심으로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실제 평등이 뭐고, 실제 자유가 뭐고, 실제 행복이 뭐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상대방을 내가 그 사람의 몸값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이 그 존재를 절대적 일회성의 가치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 존재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사실 더 존엄하다는, 그냥 단어로서의 존엄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그 존경은 높이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들 때문에 세상은 아직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나 몸값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가 당신의 고귀함과 당신의 보배로움을 만듭니다 라고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발달하지 않고 정말 발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